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파인애플 팀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팀장 임재경이라고 합니다. 목차입니다. 발표는 프롤로그,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에필로그로 진행되고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은 발표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는 팀 소개, 프로젝트 기획 의도, 프로젝트 스케줄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팀 소개입니다. 저희 조는 9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팀을 두 파트로 나눠 DB 관련 모델링 및 구축은 팀장을 중심으로 김기현, 신한국, 이은수, 이희재 팀원이 맡았고 웹서버 관련 서비스 모델링은 두 팀장을 중심으로 신다혜, 박혜은, 김혜찬 팀원이 맡았습니다. 각자의 세부 역할은 아래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기획 의도입니다. 현재 IoT라는 서비스는 4차 산업에 발맞춰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LG U+, SKT 등 통신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웹 서비스 기업인 구글, 아마존 또한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측면 사업성을 검토해 보았는데 IoT란 단어가 처음 거론된 2013년 기준 IoT 관련 상품 총 매출이 2.3조 원에서 22년 전반 기준 약 23조 원으로 10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했던 점은 서비스 산업이었는데 13년도 기준 전체 매출 중 2%밖에 차지 않았던 서비스 매출이 22년도 기준 50% 이상이 되어 디바이스 매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팀은 IoT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적절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플랜을 짜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어플리케이션, 즉 디바이스, 인터넷,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전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IoT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IoT 서비스 모델을 프로젝트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일정입니다. 저희 팀은 1, 2주차에는 프로젝트 구상으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바이스가 될 아두이노 설계, 서비스에 대한 DB를 모델링 및 구축, 그리고 웹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2, 3주차에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링, 웹 디자인 구성, 모델링에 대한 기능 구현을 실시했고, 마지막 3, 4주차에는 프로젝트 디버깅, 디바이스 이상 유무 확인을 끝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입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프로젝트 툴, 프로젝트 맵, ERD, 저희 프로젝트만의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툴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IoT를 구성하는 툴, 부품, 센서가 있고, 두 번째는 개발 툴, 세 번째는 개발 언어가 있겠습니다. IoT의 디바이스 구성으로 툴은 시어너를 베이스로 하는 아두이노를 이용했고, 센서는 화재 감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서로 TMP36, 문 열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서로 리드 센서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IoT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띵스픽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센서 값을 읽고 나타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 툴로는 이클립스, STS, 스프링, 톰캣, 부트스트랩, 오라클을 사용하였고 개발 언어로는 자바, HTML5, CSS3, JSP, jQuery, 아작스를 이용하십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현한 IoT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ESP8266이라는 와이파이 모듈이 장착된 아두이노 키트를 사용했는데 이는 아두이노와 연결된 센서 데이터를 와이파이를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전송된 데이터는 와이파이를 통해 띵스픽이라는 사이트로 전송하게 되고 띵스픽이라는 사이트에선 데이터를 받고 해석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는 아이프레임 형식으로 센서 값에 대한 해석을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아두이노 소스입니다. 와이파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고 띵스픽 사이트에 기본 설정을 해줍니다. 그 후로 아두이노를 와이파이와 연결하고 온도 센서를 읽어서 섭씨로 바꿔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도 데이터를 띵스픽 사이트로 전송해주는 소스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맵입니다. 저희 팀은 접속자에 대해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는 가입을 하지 않은 회원, 즉 비회원, 두 번째는 가입한 회원, 세 번째는 관리자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기능은 프로젝트 시연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대략적인 권한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ERD입니다. 저희는 총 7개의 테이블을 사용하였고 회원 유저 정보에 대한 테이블은 TBL 유저, TBL 페이먼트는 결제 정보에 대한 테이블, TBL 레저베이션은 예약 정보에 대한 테이블, TBL 보드 파일은 비밀 게시판에 대한 정보와 첨부 파일에 대한 테이블, TBL 뉴스는 공지사항 뉴스에 대한 정보 테이블, 그다음에 TBL 뉴스 파일은 공지사항 뉴스에 첨부된 첨부 파일 테이블입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만의 특징입니다. 자세한 기능은 프로젝트 시연 때 말씀드리고 지금은 대략적인 개요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는 결제 API, 비밀 게시판, 지도 API, 예약 시스템, 회원 개인정보 조회, 결제 상품 정보 확인, 자동 가입 방지 시스템, IoT 서비스 확인, 관리자 페이지 구현,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전체 회원 조회, 결제 예약 정보 조회,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위한 키값 부여를 특징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시연입니다. 저희는 비회원일 때부터 회원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다음 관리자로 접속하여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시연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는 저희 프로젝트의 메인 홈페이지로서 처음에 파인애플이라는 그림과 문 열린 감지 센서, 화재 감지 센서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로 구현하였고 이쪽은 저희가 어떤 센서를 제공하고 어떤 팀인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아래는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지사항에 대한 사진들을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로 구성하였고 해당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확대되는 형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IoT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첨부를 해놨는데 이 해당 동영상 소스는 유튜브에 있는 소스로 그냥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IoT 서비스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을 클릭하게 되면은 영상이 나오고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적어 넣었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뉴스와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 썸네일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고 해당 글을 누르면은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가게끔 설정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오시는 길은 카카오 맵 API를 활용하여 지금 현재 저희 학원의 위치에 저희 프로젝트 팀에 대한 위치 정보와 홈페이지를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창으로 ICIA 홈페이지로 갈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 창은 푸터로서 계속 다른 창을 이동하더라도 계속 중복되는 창이므로 소스 하나로만 이용해서 인클루드 할 수 있게끔 해놨고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부분도 내비게이션 바로서 다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지금 비회원인 상태로 저희가 비회원인 상태로 접근할 수 있는 창을 먼저 다 살펴본 후 회원 가입을 하고 회원일 때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자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 소개입니다. 저희 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고 이것 또한 CSS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에 대한 소개, 간단한 직책이랑 연락처, 이메일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프로덕트 페이지입니다. 상품 페이지로 가게 되면 저희는 화재 감지 센서와 물열림 감지 센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센서에 대한 개요와 이 개요에 대한 요금제 정보에 대해서 적어 놓았고 제가 화재 감지에 대한 눌러놨기 때문에 화재 감지 서비스 가입하기 문 열린 감지를 눌렀다면 문 열린 감지 서비스 가입하기가 나오게 되고 다음에 아직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시 예정이라는 탭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일단 상품 정보는 이렇게 구현을 해놨고 제가 아까 PPT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른 사용자 즉 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들한테 제품이 어떤 식으로 구동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이런 식으로
브레드보드를 보게 되면은 오른쪽 조그만 점으로 온도 센서가 있는데 이 온도 센서를 이 주변 온도를 센서를 감지를 하고 아두이노 키트로 가서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은 가운데 보시면 은색판이 있는데 이 은색판이 8266 키트로서 와이파이를 잡게 되고 그다음에 이 와이파이 센서 값을 와이파이를 통해서 사이트로 띵스픽이라는 사이트로 전송하게 되면은 그 띵스펙에서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 해석한 데이터를 저희 홈페이지에 아이프레임 형식으로 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도는 26.7도에서 15초마다 30초 주기로 리뉴얼을 하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서 현재 온도도 그 다음 온도도 27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센서가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제품 시연 동영상을 넣어놨습니다. 가입하기 같은 경우에는 회원일 때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좀 이따 회원 가입을 한 후에 가입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커스터머 페이지의 FAQ입니다. FAQ 같은 경우는 비회원일 때도 들어올 수 있는데 자주 묻는 질문이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만들어놨고 회원가입, MyIoT, 출장 서비스, 결제 및 취소 환불, 일반 문의에 대해서 탭별로 나눠놓고 구분해놓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을 오게 되면은 저희가 관리자만 작성할 수 있게끔 해놨고 일반 유저나 비회원은 글 쓰는 권한이 없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게시글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고 해당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회원일 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만약에 비회원이라면은 Q&A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다시 인덱스 페이지로 돌아오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가입 먼저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을 누르게 되면은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오게 되고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저는 일단 유저 1로 해서 아이디를 가입할 텐데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따로 규정을 두진 않았고 4자리 이상만 되면은 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4자리 1, 2, 3, 4로 설정해 놨고 사용자 이름은 유저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키값으로 아이디뿐만이 아니라 이메일도 겹치지 않게끔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DB에 이 이메일이 있는데 중복 확인을 하게 되면은 중복된 이메일이라 뜨게 되고 다시 입력하게끔 커서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 1 test.com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용 가능한 이메일이라 뜨고 다음 입력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1, 2, 3, 4 다시 1, 2, 3, 4 하고 우편번호 찾기 같은 경우는 카카오 우편번호 찾기 API를 이용하여서 구현하였고 이거는 하객동 아무데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노적상로 123-123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자동 가입 방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구글 리캡차를 구해놨는데 해당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신호등이라는 이미지를 클릭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하였고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되고 나면은 무시 아닙니다. 체크가 되고 가입이 됩니다. 자,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유저 1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반 회원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인덱스 페이지로 다시 넘어오게 되고 아까 하지 못했던 결제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유저 1이라는 친구는 화재 감지 서비스에 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입력했던 정보가 일로 넘어오게 되고 이거는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게끔 폼을 만들어 놨고 수정을 따로 하진 않겠지만 수정할 수 있게끔만 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부품면허 찾기 이런 식으로 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금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선택을 하고 페이먼트를 누르게 되면은 결제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제가 라디오 버튼으로 구현한 이 버튼을 각각 선택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금제 Fine IoT 50을 선택할 텐데 요 해당하는 정보가 결제창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명 파인 IoT 50, 그다음에 상품 가격 1,000원, 그다음에 결제 금액 1,000원 해서 해놨고요. 동의하고 저는 지금 저희는 결제 시스템을 KG 이니시스 결제 API를 쓰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도 가능하고 네이버페이도 가능하고 그 외 다른 신용카드도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카드 페이북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팝업을 회전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누르게 되면은 페이북 업체 결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제 진행 중이고요. 네, 결제가 되면은 1, 네, 이런 식으로 결제 마지막 확인창이 뜨게 되고 제가 구매자, 그다음에 이메일 이렇게 해서 제가 기존에 회원 정보를 입력했던 값이 넘어오게 되고 나서 결제를 누르게 되면은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제 완료 정보라고 해서 제가 결제한 정보, 내가 어떤 상품에 가입을 했고 화재 정보에 대한 페이먼트 1,000원을 결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제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A는 저희 같은 경우는 비밀 게시판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제가 글을 게시할 때 일단 글을 게시하면서 알려드릴 텐데 글쓰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폼이 나오고 해당 게시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요 해당 게시물은 본인 또는 관리자 외에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게시글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확인을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뜨게 되고 입력을 하지 않거나 비밀번호가 틀리다면은 자신의 글만 확인 가능합니다 라는 창과 함께 접속이 불가합니다. 네, 그렇게 구현을 해놨고요. 다시 유저로 넘어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고 답글 같은 경우는 해당 글에 답글 같은 경우는 관리자만 답글을 달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일반 유저인 유저 1 같은 경우에는 답글이라는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수정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리스트로 넘어가고 다음에 공지사항값 받고 다음은 예약입니다. 예약 시스템을 구현해놨는데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바이스를 다루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고장이라든가 서비스 제품 문제로 인해서 문의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리를 원한다면은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저희가 방문하는 시스템을 프로젝트로 구성해놨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현해놨고 고객 정보는 저희가 기존에 회원 가입했을 때 그대로 정보를 받게끔 해놨으며 이 기본 정보들도 바꿀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장 분류, 고장 정보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저는 기기 문제에 기기 종류에서 화재 감지 센서에 대해서 고장이 났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감지 센서가 작동을 안 해요. 라고 글을 작성하고 예약일 선택이라는 빈칸을 누르게 되면은 데이트 피커를 사용해서 구현했기 때문에 이런 창이 뜨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 30분까지 30분 단위로 예약이 가능하게끔 해놨고 네, 그리고 저희는 주말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날짜 기준 전 날짜랑 주말은 선택하지 않도록 구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일 9시 반이라고 예약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예약이 가능하다고 뜨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12시로 해놨을까요?
만약에 예약 확인을 눌렀을 때 이 날짜, 이 시간에 예약 중복이 있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예약을 먼저 한 사람이 있다면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뜨고 다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예약을 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뜨고 그 다음 창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 예약 정보 확인과 수정 및 취소는 마이 인포 페이지에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가능하다고 뜨고 마이 인포로 가게끔 버튼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이 인포로 넘어오게 되는데 마이 인포로 넘어오게 되면은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다음에 자기가 가입한 상품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예약 정보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저 그다음에 회원 정보 수정을 누르게 되면은 회원 정보 수정할 수 있게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글 리캡차로 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글 리캡차 하고 나서 수정을 누르게 되면은 정보가 수정되고 다시 마이인프로 넘어가게 되면은 회원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됐고 회원 탈퇴를 하게 되면은 한번 확인하고 탈퇴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 프로젝트는 저희 테이블 유저 테이블에 대한 거는 탈퇴를 하게 되면은 그 해당 계정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터스 값을 y에서 n으로 바꿔서 해당 유저에 대한 정보는 그대로 냅둔 채 해당 기능만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서의 기능만 할 수 없게끔만 만들어놨고 다시 이 유저가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디와 다른 이메일 값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다음은 한번 결제 취소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아임포트라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를 하더라도 선생님 근데 죄송한데 지금 30분인데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임포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결제 취소를 하게 되면은 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승인 여부에 따라서 결제 취소가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 페이지에서는 결제 취소를 하게 되면은 취소 요청이 완료됐다고 뜨고 결제 상태가 웨이스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임포트 시스템에 있는 관리자 페이지로 오게 됐는데 뜨게 되면은 지금 제가 결제를 했던 부분이 뜨게 되고 여기서 제가 관리자 권한으로 관리자가 취소를 해야지만 취소가 되게끔 할 거라서 그거는 좀 이따 관리자 계정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약 정보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해당 예약에 대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은 취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마이 Io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관리자가 키값을 부여해야지만 Io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관리자가 직접 키값을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뜹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리자 페이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게 되면은 관리자님 어서오세요 라는 말과 함께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관리자는 일단 공지사항 게시와 수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유저 전체 정보 조회, 그다음에 유저 IoT 키값 부여, 인포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일단 먼저 뉴스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글쓰기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고 글쓰기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입력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목 입력, 내용 입력이라고 하고 파일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첨부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게 되면은 썸네일식으로 제가 어떤 파일을 선택했는지 그림 정보에 대한 거를 바로 출력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게시물이 등록되고 제가 넣어놨던 게시물이 이런 식으로 썸네일 형식으로
제가 파일 업로드 한 게 바로 보이게끔 설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글에 대한 삭제 권한도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 다음은 네, 관리자 계정으로 네,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A에서 관리자는 모든 글에 대한 조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고 답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달게 되면은 답변입니다. 라고 답변을 달게 되면은 글이 작성이 되고 댓글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해당 게시글의 비밀번호는 지금 처음 유저 1이 작성했던 대로 작성했던 그 비밀번호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답변에 대한 것도 또한 유저 작성자만 볼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유저 인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입자 정보가 보이는데 지금 가입자 정보 전체 정보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되고, 다음에 회원 강제 탈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관리자에게는, 그리고 해당 유저에게, 제가 원하는 유저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 가입한 유저 1에게는 회원 강제 탈퇴를 할 거고요. 먼저 강제 탈퇴를 해보게 되면은 강제 탈퇴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없어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 탈퇴를 하더라도 데이터 정보가 날아가진 않고 스테이터스만 n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1, 2, 3에 대해서는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은 옆에 관리자가 n에서 y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제 승인 내역에서 취소를 해야지만, 이런 아임포트 페이지로 와서 취소를 해야지만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취소를 누르고 전액 취소를 하고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해당 건에 대해서 취소를 했다고 하게 되면은 관리자가 직접 취소를 하게 되고, 다음에 해당 유저는 결제 상태가 캔슬이라고 뜨게 됩니다. 예약 정보에 대한 뜨고요. 마지막으로 키값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띵스픽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공하는 키값을 입력해야지만 거기서 제공하는 정보를 아이프레임으로 저희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관리자가 직접 온도 키값과 온도 위젯에 대한 키값을 직접 입력해주고, 유저에게 입력을 해주고, 가입한 사용자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고, 사용자가 그거 키값에 따라서 자신의 정보를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COMI0603이라는 계정은 관리자 계정이기 때문에 회원 1234라는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출력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oT 인프로 가게 되면은 자기가 가입한 서비스에 대해서 온도 센서를 볼 수 있게끔 해놨고, 지금 현재 온도 데이터가 어떤지에 대해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요 정보들은 관리자가 지정해주는 키값에 따라서 반영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젝트 시연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으로 에필로그입니다. 네, 에필로그는 저희가 부족했던 점, 그 다음에 팀원들의 소감, Q&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했던 점입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부족한 센서 수입니다. 아무래도 아두이노가 C 언어로 작성되다 보니 다양한 센서를 적용시키기엔 C 언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센서 데이터의 테이블화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아두이노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인데, 이 데이터를 로컬호스트 환경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띵스픽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IoT 서비스를 구현하긴 했지만
로컬 호스트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면 좀 더 많은 기능을 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9명이라는 인원수만큼 적용하고 싶은 기능들도 정말 많았지만 4주 정도의 개발 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졌고 그로 인해 구현하고 싶던 모든 기능을 얻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한적인 모임입니다. 현재 코로나라는 환경으로 인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9시 이후 카페 이용 금지 등 조원들끼리 다 같이 모여 할 수 없었다는 게 좀 있었고 그로 인해 소통 문제, 그다음에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도 다 같이 할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팀원들의 소감입니다. 팀장, 부팀장, 김기현, 박혜은, 신다혜, 신한국, 이희재, 김혜찬, 이은수 순으로 소감을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Q&A 시간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파이냅 팀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